2020년 4월 12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이슈를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 가장 주말의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WTI 원유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이제 오펙 플러스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루 일당 약 글로벌 공조로 1000만 배럴을 감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간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각국마다 이제 할당된 그 감산량이 정해졌었고, 그 와중에 예전에도 이런 이슈는 좀 있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가 40만 배럴을 이제 하루에 이제 감산을 해라라는 할당량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좀 불만을 표했었죠.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미국이 우리가 25만 배럴을 감산을 더 할 테니 해줄 테니 너네가 이제 10만 배럴만 좀 해라라는 식으로 약간 회유책을 좀 쓰면서 물론 그 뒤에 이제 어떤 제재 카드나 혹은 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멕시코까지 합의를 하면서 오펙 플러스 및 여타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원유 선물이 5월달 선물이 7.49%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시작된 시간대가 아마 이 10시, 9시였을 텐데 이때부터 기대감으로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10%가량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면서 왜냐면은 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라는 거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구나, 난항이 예상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심리와 역사적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기 혹은 좀 부담감 때문에 원유 선물이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서 종가로는 23.21달러까지 빠져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이렇게 선물 시장이 마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감이 되었지만 이때까지도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 결국은 이제 합의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뭐 나스닥 시장이라던가 우리 시장에는 이제 반영이 되었죠. 그런 것들이 왜냐면 이제 금요일이 또 우연치 않게 우리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부활절 전날인 그 전 금요일인 날은 이제 휴장인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이 휴장이기 때문에 휴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 국가인 뭐 유럽이라던가 혹은 미국 혹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에서는 홍콩까지 금요일에 휴장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내일부터 시장에 다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MBS라던가 푸틴이 강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고, 왜냐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죽어가는 심정으로 감산이 아닌 증산을 선택을 해서 이런 지금 유가가 이런 가격까지는 폭락을 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더 강하게 물귀신 작전을 쓸 줄 알았는데 일단은 합의점을 찾아서 일단은 감산에 응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그 실망감으로 돌아서면서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죠. 이 말인 즉슨 시장은 이제 이 실망감이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이 원유를 가격을 더 떨어뜨릴지도 모르고 이제 일단 합의를 했으니까 안도감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아래로 열려 있긴 한데, 하지만 우리가 최악 사우디가 5월달에 4월달부터 증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버팅기던 그런 금액이 이제 20달러가 붕괴를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로 진행이 되면서 20달러를 붕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최악의 20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는 이제는 20달러 선이 하방 경직성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가격선이 만들어져 있고, 상방으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달러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35달러 선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당분간은 좀 코로나 이슈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잘 돌아간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 있지 않는 한은 40달러 선을 돌파를 하기에는, 단기간에 돌파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유 관련돼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밴드를 좀 만들어 두시고 20달러서부터 35달러 밴드를 만들어 두시고 지그재그 파동 그 안에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했죠. 이 원유 선물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 사우디 시장 같은 경우 이제 타다울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다울 시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을 했었는데 종가가 2%가 밀려서 마감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이 사우디 타다울 시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코라는 사우디의 국영 기업이죠. 유전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최근에 이제 상장한 거대한 기업인 아람코라는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 타다올 시장이 2%가 빠져서 오늘 마감을 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 아침에 있을 나스닥 선물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를 보고 우리 시장의 장 초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금요일 기준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이 휴장이었고 휴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말로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기독교 국가가 토요일, 일요일인 이유가 일요일이 예배일이고 토요일이 이제 그걸 준비하는 날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금요일이 이제 예배일, 그 전날이 목요일이 이제 준비하는 날, 이렇게 해서 목요일, 금요일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좀 엇박이 나죠. 다른 나라들은 월, 화, 수, 목, 금이 평일이고 토, 일 쉬는데, 여기는 그 중에 월, 화, 수, 목, 금 중에 목, 금 이틀을 쉬어버리니 조금 엇나가는 게 있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금요일, 토요일이 주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휴일입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로나 이슈 봐야죠. 네, 코로나 이슈를 봐야지 되는데, 존 홉킨스 대학에서 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자료인데, 미국이 월등히 지금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50만을 돌파를 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대응을 그래도 잘 한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제 예전에는 순위가 뭐 2, 3위, 4위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밑에 내려야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자, 미국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세가 있어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별 케이스인데요. 자, 가장 먼저 있었던 중국이죠. 중국. 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이 통계를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통계 수치로만 봤었을 때는 1월, 2월 언젠가 2월 13일, 네, 2월 13일이 최고 피크를 찍고 지금 거의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도 봉쇄령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확산이 발생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우한까지 풀었는데 이 부분이 중국에서 만약에 재확산이 되는 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및 글로벌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다음에 봐야지 될 곳이 한국이겠죠.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20일이네요. 3월 3일이네요. 3월 3일을
최고점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일별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볼 곳이 뭐 이란 정도를 보면 되겠죠. 자, 이란도 3월 30일을 기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도 3월 21일이 정점이네요. 그러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다시 또 증가세가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일단 저뿐만 아니라 일단 언론에서도 이제 정점이 지났다라는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4월 10일이 정점을 찍긴 했는데 좀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최근에 걸린 이 뭐 아프리카겠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통계치가 일단은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위험한 요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렇게 일별 확진자 수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5월부터는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대로 지금 좀 전에 봤던 그런 정점들이 진짜 정점이 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4월이고, 그러면 이제 2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6월 달까지는 경제가 좋지 않겠지만 3분기부터는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뭐 JP 모건이나 이런 쪽에서도 경제 분석한 걸 보면은 뭐 1분기는 지났고 2분기가 가장 이제 최저치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는 것이 많겠죠. 그렇게 보고 있고 3분기부터는 돌아선다라고 지금 뭐 보고서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3분기를 좀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를 좀 볼까요? 자, 코스피부터 보면, 자, 1월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1월 21일 날 발생을 했는데 1월 20일이 코스피 지수의 최고치였습니다. 자, 이 이후로 쭉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4등분선을 했었을 때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이 50%를 되반등을 시킨 자리예요. 자, 이렇게 50%를 되반등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되게 좀 4등분선을 저는 좀 되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이만큼 빠질 수도 있고요. 더 빠질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뭐 2차 확산이 발생을 한다던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여기서 더 치고 간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양매도 냄새가 좀 진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난주 보면은 요 가능성이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요 구간은 일단은 제가 현금을 지금 이 구간에 만들어 드렸어요. 그죠? 이 구간에 현금 비중을 늘립시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이제 요 구간을 대비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요 때에 지수가 어디까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라면은 기존 보유했던 종목들의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로만 일단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현금은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들로만 일단 수익을 내시는 전략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에 따라가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지 되는 거죠. 자,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때가 고점이네. 고점 4등분을 해보면 고점과 저점을 지금 코스피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한 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추 70%, 75%가량까지 되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말을 그대로 해보자면은 V자 반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V자 반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급 반등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당연히 되반등을 많이 한 이유는 바이오 업종이죠.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월등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상위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제약 같은 업종을 보더라도 오히려 코로나 19 이슈 전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약이라던가 뭐 의약 이런 걸 보시면은 그죠? 코로나 이슈가 1월 20일 이때인데 이때보다 오히려 지금 종목들의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이제는 수급에 따라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이제 수급들을 보시면 이걸 보면 되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관도 이제 최근에 매도를 했고 그런데 기관 매도의 주체는 금투였어요. 금투는 여러분들이 그 성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샀다 팔았다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게 있고요. 왜냐면은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실적을 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기라던가 이런 텀으로 샀다 팔았다를 해서 즉 긴 추세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기관 쪽의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자금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 쪽이죠. 자, 그리고 이제 추세를 가장 강하게 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데 외국인이 아직도 뭐 물론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세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언제 돌아서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터닝할 수 있는 그런 터닝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기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의 매수세 스위칭 구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금융 투자 이제 때리는데 그걸 받는 쪽은 이제 개인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학 개미 운동, 동학 개인 투자자 운동 뭐 이런 이야기, 뭐 반외세 지금 뭐 따지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그거에 반해서 뭐 물량을 받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첫 번째 확진자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제 개인이 이때부터 샀다는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가장 많이 샀던 게 1월 달부터죠. 1월 21일부터 샀던 게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를 7.8조 가량을 샀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샀고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샀어요. 아마 2X일 겁니다. 좀 볼게요. 네, 2X를 샀네요. 자, 이 2X도 샀고, 자, 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는데, 자, 이렇게 사는 거, 코덱스 레버리지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비중이 제일 크니까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코스피 지수에 대비해서 보시면 많이 올라오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고점은 아마 이 1월 20일 코스피의 고점과 거의 매우 흡사하죠. 똑같죠. 1월 20일이 고점입니다. 이때부터 빠진 건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는 50%를 지금 되반등을 시켜놨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가 안 되는 약 한 30%, 32, 3%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밖에 대반등을 못한 상태예요. 그 말인즉슨 개인 투자자가 사서라기보다는 외국인이 매도한 그 힘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더 치고 갈 것 같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 자, 외국인이 어느 정도 여력이 남아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외국인 비중인데, 이 파란 선이 외국인 비중인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62%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55% 선까지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5.08. 자, 55.08. 삼성전자의 55%를 아직도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지금 개인이 매수세가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물론 이걸 50% 넘게, 그러니까 40%대까지 외국인이 팔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아직도 이 5% 정도의 여력은 외국인이 충분히 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5%에 대한 그 자금, 액수를 좀 따져보면 그만큼을 개인 투자라던가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최근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걸 좀 보시면 삼성전자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1월 말, 2월, 3월까지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막 샀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를 샀는데 올라가는 게 너무 좀 더디다 보니 주변에서 보면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급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그런 종목, 그런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솔직히 눈에 안 차게 되는 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종목들을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해요. 삼성전자도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냥 주구장창, 외국인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한번 잡으면 6개월, 1년 이렇게 가져가는데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하고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오히려 지금 4월에는 물론 이 개인 투자자에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인버스로 갈아탈 수도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매도를 하는 가격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수치가 보시면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을 지금 더 사고 있다라는 것. 네이버, 셀트리온, 그리고 원유도 매매를 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SK인버스, SK하이닉스, KB금융, 스튜디오 드래곤, 남선알미늄, 지금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수익률이 급등하는 종목들에 삼성전자를 좀 팔아서 이런 종목들을 좀 해볼까라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투자 욕구가 조금씩 이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좀 우리 지수가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왜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렇다면은 볼까요? 외국인은 그러면은 코로나19 이슈가 있는 동안 무엇을 많이 샀는지를 좀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TR이라는 ETF를 샀습니다. 외국인은. 자, ETF 종류 중에 하나예요. TR은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데 조금 일반 ETF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 ETF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배금이 나와요. 분기나 반기에 배당을 가지고 이제 분배금이라고 해서 그게 나오게 되는데, 이 토탈 리턴 같은 경우는 분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분배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은 이 코덱스 200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이슈라던가 이런 거 같은 이제 세금을 내겠죠.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고, 근데 얘는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금도 좀 감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재투자가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ETF인데 오히려 이런 종목을 외국인들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혹은 아니면 이걸로 올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올려놓고, 똑같이 올려놓고 뒤에 선물 파생으로 지금 뭐 양매도를 치던 하는 방식의 그런 합성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물을 그대로 사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200TR까지, 그래서 TR도 저희 이제 상장되어 있는 게 몇 종목 없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싹 담아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 주식 포지션을 여러분들 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보고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를 이제 그 주총 전까지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마감일이 3월 18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연장을 해줬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리스트가 제재 면제 신청을 한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꼭 막바지 마지막 날 우리 연장해줘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좀 매매를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리스트 이 URL은 제가 이제 유튜브라던가 블로그 혹은 저희 오픈 채팅 창에 좀 URL 다시 드릴 테니까 여기에 이제 리스트업 되어 있는 기업들은 매매를 제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넥스 종목도 있는데 이런 거는 빼시고, 이거 뭐 매매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코스닥, 뭐 유가 종목 이런 코스닥, 유가 이런 시장의 종목들 좀 보셔서 혹시 본인 포트에 있는 종목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되니까,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꼭 이 종목들 찾아보시고, 웬만하면은 좀 5월 15일이 마감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 전에 그냥 매도하시는 게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좀 속 편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저희 방에서도 뭐 매매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텍사스유 같은 경우가 지금 뭐 ETN 종목들이 많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괴리율이 너무 좀 치고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LP도 지금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에서 이런 종목들 이제는 단일가 매매로 월요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도 시킬 수가 있어요. 거래 정지가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ETF, ETN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상품들은 증권사가 자체 상패도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상패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거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데 할 수는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지 되고, 그래서 이런 ETN 상품 뭐 지금 굉장히 지금 개인들이 많이 매매하고 있는데 요 4개에 대한 상품들은 월요일부터 단일가 매매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계속해서 뭐 괴리율이 높다라던가 아니면 뭐 유동성이 제공이 안 된다라면은 거래가 정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단일가 매매가 되는데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관련 뉴스를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번 주도 중요한 건 뭐 코로나19 이슈겠죠. 그래서 확진자가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줄고 있는 모습이에요. 확진자 수가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그런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전차적으로 좀 줄어드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 주일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많이 드린 곳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이제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총선 증시에 꽂힌 뭐 총선, 대선 관련 종목들이 큰 뭐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아직은 3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조금 볼 수 있지만, 올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조금 판이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이벤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굳이 지금 총선주를 지금은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할 때지 굳이 따라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